즐거운 선거일입니다. 투표는 하셨습니까? 오늘 요거 한번 해보죠. 어제 부친이 단명했다. 두 사례가 있는데, 물론 부친 단명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우리가 다 알게 진짜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이 사주, 두 개의 사주사를 통해서 이런 날짜는 가능한 택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이런 날을 택함으로써 문제가 뭐다? 사랑하는 부친과 일찍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택일의 기준을 알 수만 있다면 이런 날을 안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사주를 통해서 한번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저번에 그 배우자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지를 포함하여 동일한 오행이 많으면 결혼이 불리하다. 근데 동일 오행 중에서 양양, 음처럼 복음인 구조들은 이거는 이혼, 사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양음, 음양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외도, 바람 피는 거죠. 그게 본인이든 배우자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양음, 음양으로 썩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사별로 죽여버리던가 양양, 음음으로. 그것도 싫으면 가능한 복음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지와 동일한 글자가 지지는 물론이고 천간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을수록 남녀 인연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배우자의 선택에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들이죠. 그죠? 동일한 이치를 부친 단명에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처럼 경이라고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쵸? 동일한 글자예요. 이건 복음이죠. 근데 만약에 경신이면 어때요? 이거는 혼잡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부친이 외도하다예요. 외도하다. 그러니까 부친이 외도하는 꼴을 보기 싫으면 경경 복음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도 부친과의 사별은, 부친의 단명은 너무해. 그러면 차라리 경신으로 혼자 외도하게 만드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복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거나 유가 있거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궁이에 동일한 글자가 사주팔자에 여러 개 있다.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두 글자가 복음이다. 요거는 여기다 다시 복음인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글자 혹은 세 글자. 그죠? 오히려 그런데 요 두 글자가 더 심각해요. 두 글자는 아예 서로 복음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고 그랬죠. 도플갱어라고 그랬잖아요. 도플갱어. 그죠? 서로 밀어낼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이거는 사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 글자는 두 개의 것이
서로 밀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일종의 그 조정, 타협, 균형을 맞추려는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신신신 이런 식이 차라리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복음 두 글자보다. 자, 그거를 참조하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에 그 연월에 병신 이렇게 합을 하면 주로 누가 단명한다고 그랬죠? 부친이 단명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예를 들어 신사일주다. 그럼 이것도 병신이잖아요. 배우자와 함께 살기가 쉽지 않은 맨날 떨어져 살아가는 이런 조합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연월에 병신은 부친과 모친이 함께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연월의 병신 조합은 가능한 택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이 사주처럼 이런 사주처럼 시간 방향 개념이 있어요. 시간 방향. 그건 뭐냐면 이렇게 개를 향해 부친이 나로부터 점점 밖을 향해 나가죠. 그죠? 이 밑에 구조는 이렇게도 오지만 이렇게도 나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일에도 있지만 이물 이런 구조, 이게 연월이라고 그러면 부친이 이상하게 밖으로 나가다, 즉 나로부터 멀리 떠나다, 멀어지다. 이건 부친과 인연이 박하다 이거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 방향대로 월간에 있는 부친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구조. 이거는 이렇게 왔다, 마음은 있으면서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거 이제 대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간략하게 이제 이거 설명했고, 또 시간 될 때마다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주 두 개를 한번 봐봅시다. 이 구조는 경경이죠. 그리고 거기에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이렇게 세 개나 있죠. 그죠? 그러니 불편.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갑인이다, 을묘다, 김이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오행이 상하로 구성되면 배우자 인연이 별로예요. 그죠? 왜냐면 방금 말한 대로 도플갱어처럼 서로 밀어내요. 그러니 가능한 일주를 택일할 때 일주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 경신으로 이렇게만 봐도 부친은 모친과 서로 도플갱어로 밀어내기 때문에 해로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 사주를 택할 때 경신올해 경진일로 택하면 이미 어떻게 되죠? 부친은 나를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하루 차이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무인일, 기묘일, 경진일. 무인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면 신사는, 그쵸? 이모. 차라리 이모일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이모, 그러면 고모, 이모 말고. 자, 여기에 경신이야. 그럼 부친은 오화가 신금을 잡아갖고, 뜨거 하면서 일간을 향해 오잖아요. 그러면 부친도 오화를 얻어서 열매를 확장해서 좋고, 특히나 이게 미니까 미신해와 을경합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화를 탁 배합하니까 이 자식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만 이렇게 이모로 낳거나 이틀 전에 무인으로 나오면, 무인 같은 경우는 경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응? 무토가 부친의 경신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쵸?
그리고 인이니까 인신충해가지고 뭐 병이 여기는 안 되겠지만 인신충해서 병화를 써서 열매를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깝잖아. 이틀 전이거나 이틀 후였으면 이 부친은 이 세에 사망했다. 이런 그 불행한 사실을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부친이 이 세에 사망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장 과정에. 그쵸? 이런 날은 고르지 말라. 하루만 이틀만 다 바꿔줘도 얼마나 크게 달라지잖아요. 맞죠? 자, 아래사주는 이렇게 격했죠. 그죠? 요 위에서처럼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또 이것도 갑 이런 것도 참 안 좋은 거야. 이게 조부가 나와 조부는 인연이 없어. 부친과 그러니까 손자죠. 나의 자식은 인연이 없어. 이런 배합은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을 것이 없다. 혹은 이제 뭐 복음임에도 사주조가 좋은데 이야기한 것처럼 부친의 직업을 이어받는다.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제 복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가능한 나머지 글자들이 조금 살기를 좀 줄일 수 있고 배합이 좋은 구조로 해서 복음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봐야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뭐 어디서부터 절에 가서 팔아주고 뭐 기타 그 뭐라 그러죠?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에 찾아봐야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